반갑습니다. 할타 소장입니다. 자,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요 일반 질문과 답변 시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뭐 개인적인 일 때문에 영상을 촬영을 못했는데, 자, 이번 주 주간 방송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영상을 많이 촬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또 쌓인 질문이 있었는데, 정말 오랫동안 요 일반 멤버십에는 지금 그 100회 특집이 준비되어 있을 만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일반 영상에서는 이렇게 좀 오랫동안 못했다는 거, 이거 양해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바로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5층 이하 재건축은 어떨까요? 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 질문을 왜 했냐면 제가 주간 방송에서 재건축은 제가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는다. 왜냐? 요즘은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공사비를 조합원들이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일반 재개발이면 일반 분양분이 많기 때문에 재건축보다는 일반 분양분이 많기 때문에 일반 분양자들한테 일반 분양가를 높여가지고 그 수익으로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은 그나마 낮은 조분가로, 뭐 지금 조분가 비쌉니다. 비싸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조분가로 그렇게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거 오롯이 거의 다 조합원들이 공사비를 부담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조합원 분양가를 높일 수밖에 없다. 재건축이 조금 뭐 투자로서 비효율적인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영상에서 자주 합니다. 자주 하는데 그 영상에 그러면 5층 이하 요 재건축은 어떻냐, 이렇게 이제 이런 질문이죠. 이 질문인데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5층 이하 재건축이든 고층 재건축이든 가장 중요한 게 입지입니다. 제가 제 영상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입지거든요. 만약에 입지가 안 좋은데 5층 이하 재건축이라서 이게 더 좋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지가 좋으면 재건축이라도, 그리고 사업성이 안 좋아도, 일반 분양분이 없어도 인기가 좋고 시세가 올라갑니다. 입지가 중요하다. 항상 이 입지를 먼저 보자 말씀드립니다. 아파트 하나만 예를 들면 삼익비치 같은 경우도 일반 분양분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일반 분양분이 정말 작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부산에서 손꼽히는 입지이기 때문에 인기가 좋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비단 부산뿐만 아니고 강남에도 예를 들어서 강남 한복판에 뭐 압구정에 뭐 재건축한다 했을 때 일반 분양분이 별로 없다. 그래서 여기 아무도 안 산다. 아무 인기도 없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지가 더 중요하다. 실제로 예전에 한참 상승장 때 5층 이하 재건축, 5층 이하 재건축이라고 하면 보통 무슨 주공 재건축, 이게 시리즈로 많이 붙거든요. 무슨 주공 아파트 재건축, 무슨 주공 아파트 재건축. 부산뿐만 아니고 김해, 양산 이런 데도 재건축을 진행할 거라고 활발하게 그렇게 움직였는데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지금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지가 더 중요하다. 요거를 항상 명심하자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된 구역에 주택 매입을 하며 지정세 중과가 된다고 하던데 다주택자에게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다주택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조정지역, 규제 지역이죠. 조정 대상 지역이 있고 조정 대상 지역이 안 된 부산처럼 그냥 일반 지역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다르거든요. 이 뭐가 다르냐? 일반, 부산처럼 일반이면 첫 번째 사는 거 당연히 중과가 안 되죠. 당연히 중과가 안 되고, 내가 한 개 들고 있는데 한 개 더 산다 해도 중과가 안 됩니다. 두 개 들고 있는데 세 개째부터 중과가 되거든요. 8% 이상, 12%, 13% 이렇게 중과가 됩니다. 중과가 되고,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무주택자면 중과가 안 되죠. 한 개만 사는 거는 중과가 안 되는데 내 한 개 들고 있는데 한 개 더 산다부터 바로 중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 다르다. 다주택자에만 해당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이 대상은 공시가 2억 미만이면 다주택자라도 지정세 중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재개발 거래한다 했을 때 아직 구역 지정이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런 구역 지정이 안 돼, 그런 거. 그리고 재개발뿐만 아니고 일반 그런 아무런 주택이나 그런 것도 공시가 2억 미만이면 지정세 중과가 안 됩니다. 그거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 다만 구역 지정이 딱 됐다 그러면 공시가 2억 미만이라도 무조건 중과가 된다는 거, 다주택자면 무조건 중과가 된다는 거, 그거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은 조금 심오한 질문이고 해서 답변이 조금 길 것 같습니다. 길 것 같은데 무슨 질문이냐면 영상을 보다가 궁금한 게 생겨 질문을 올려봅니다. 서울에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양도세 중과 보유세 중과를 때린다면 아무래도 지방에 들고 있는 물건부터 정리를 할 것 같은데 그럼 지방에 부산이든 대구든 아파트를 매도하려면 부산의 집값들이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양도세 유예가 되었으면 부산은 입주 물량이 적어 올해 대폭 상승장으로 크게 이어질 것 같았는데 할타 소장님의 과거 역사적 비교와 할타 소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남겼습니다. 질문 남겼는데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올해 부산 부동산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요런 규제가 서울 경기 쪽에 요런 규제가 펼쳐질 건데 앞으로 어떻게 부산이 흘러갈 것 같냐 요런 질문입니다. 요런 질문인데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미 멤버십 영상에서 가감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 일반 영상이니까 너무 가감하게 얘기를 못하고 짧게 나름대로 그래도 조금 축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 오해를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거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뭘 잘못 알고 있냐? 5월 9일 이후로 양도세 중과가 된다. 각종 규제가 펼쳐진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의외로 정말 많으신 분들이 부산도 적용된다고 알고 있어요. 실제로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얘기를 해보면 할타님 5월 9일 이후로 양도세 중과가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이 물량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가 되기 전에 빨리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얘기를 의외로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부산하고 상관없다. 부산은 적용 안 된다. 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영상에서도, 제 주간 방송 영상에서도 얘기했죠. 이거 부산하고는 관계없는 규제다. 부산은 규제 지역이 아니다. 5월 9일 이후로 양도세가 엄청 중과가 된다든지 그리고 또 하나 보유세 같은 경우도 과거의 역사적 사례를 보면 보유세를 대폭 올리겠다. 보유세도 중과하겠다 하는 것도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지역에 한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정부도 서울이나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잡겠다. 이런 정책 기조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방은 활성화를 해야 된다. 이런 정책 기조가 있거든요. 그런 마당에 전체적으로 다 규제를 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산은 조정 대상 지역 한 군데도 없다. 규제가 다 풀렸다. 자, 이거를 먼저 오해를 풀고 가야 됩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걸 풀고 가야 되고 제가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영상에서도 많이 했고 부산은 관계가 없다. 이게 팩트지 않습니까? 많이 했는데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잘못 알아들으시는지 어떠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댓글도 달렸어요. 이분 정말 위험한 말씀하시네. 부동산 정책은 부산은 피해갈 거라 말씀하시는데 이 말에 책임은 질 수 있으시고 방송하는 겁니까? 예고된 정책을 보아도 보유세, 대출, 강경한 대책들이 예상되는데 부산은 괜찮다. 헐, 이런 댓글도 달렸습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오해죠. 제가 부산은 피해갈 거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5월 9일 이후로 양도세 중과가 부활된다. 보유세 대폭탄을 때리겠다. 이거 부산은 지금 대상 지역이 아니다. 그래서 5월 9일 이후로도 부산은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연스럽게 전망을 이어가자면 부산이 조금만 오른다고 지방이 부산을 포함한 이 지방이 조금만 오른다고 조금 상승한다고 바로 규제 때려버리겠다.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역, 토지거래 허가 지역 때려버리겠다. 그렇게는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예측이죠.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을 자꾸 살려야 된다. 서울이 너무 집중돼 있다. 지방을 살리는 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자, 이런 정책 기조가 있는 마당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만 집중돼 있습니다. 이 상승이 서울만 집중돼 있고 물론 지금도 부산을 포함해서 대구, 울산, 경남, 경북 전체적으로 상승 분위기는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서울만큼 폭등을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마당에 조금 오른다고 바로 규제 들어가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다. 예측이 되는 겁니다. 예측이 되는 거고 이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면
맞습니다. 이 서울이 5월 9일 이후로 규제가 강화되고 양도세 강화되고 보유세 강화되고 그럴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고 양도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중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세금이 세지는 거죠. 자,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는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거래 자체가 안 돼. 그런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과거에 역사적으로도 규제가 들어가서 양도세 이게 엄청 높아지고 지역세도 엄청 높아지고 하니까 사고 팔고가 쉽지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쉽지가 않게 되고 거래가 쉽지 않게 되니까 이 부동산 이 자금이 막히게 돼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꽁꽁 묶이게 돼 있죠. 이렇게 꽁꽁 묶이게 돼서 거래를 못하는데 시세는 아마 오를 겁니다. 왜냐? 매도 물량이 확 줄어들 거거든요. 매도 물량이 확 줄어들고 그리고 지금도 우려가 되는 게 전월세. 지금 부산도 마찬가지지만 서울도 지금 전월세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게 매물이 많이 없죠. 그러니까 전월세도 오를 거고 아마 계속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부는 더 규제를 하지 않을까. 이게 과거의 패턴이죠. 이게 제가 항상 역사를 얘기하는 게 과거의 패턴이었습니다. 오르니까 규제하니까 순간적으로 조금 빠지는 듯 하다가 시장이 다시 왜곡이 돼버려서 다시 오르고 또 규제하고 다시 오르고 이게 아마 반복되지 않을까. 다만 서울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거래가 꽁꽁 묶여버린다. 그래서 거래가 잘 안 된다. 오히려 부동산 그 투자 자금, 투기 자금입니까? 하여튼 그 자금들이 지방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풍선 효과가 오히려 지방으로 흘러오지 않을까. 부산이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하고 실제로 지금 뭐 광안리라든지 그런 특정 지역에 외지인들, 특히 서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팩트거든요. 많이 매수를 하고 있고 저도 할타 소장으로서 중계를 하고 있지만 저도 제 유튜브를 본 서울 경기 분들도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시고 그리고 주말에 뭐 내려오신다든지 또는 평일에 연차 내고 또 내려오셔서 상담도 받고 하시거든요. 실제로 그분들 뭐 경기, 인천, 서울 이렇게 투자를 하다가 부산 쪽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래서 뭐 유튜브 검색을 하다가 제가 나와가지고 제 유튜브를 보다가 한번 상담받고 싶다, 투자하고 싶다 해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그만큼 서울에 이제 이 투자하는 게 많이 막히다 보니까 부산으로 또 내려온다. 그래서 이게 예측이 된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댓글에서도 뭐 책임질 수 있냐 이 말 책임질 수 있냐 하는데 제 말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제 말이 진실은 아닙니다. 제가 뭐 교과서도 아니고 진실은 아닙니다. 저는 과거에 이런 역사적 데이터와 사실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한다는 거 정말 저거 예측 틀렸다. 정말 저거 막 희한하게 하네. 당연히 규제가 뭐 강화되면 폭락을 하지 무슨 좋아진다고 하냐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그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가 틀렸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랑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러면 언제든지 다른 거 보셔라. 제 것만 보지 마시라. 다른 것도 보시고 다른 자료 보시고 다른 것도 보고 공부하시고 해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정리를 해서 스스로 판단을 하자. 요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비거주 주택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준가 이상의 아파트만 적용할지 빌라 포함 모든 주택, 모든 가격에 대해 포함할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산 재개발 시장은 영향이 있을까요? 공시가 보통 낮아서 큰 문제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라고 했는데 자 이거 비거주 주택 보유세 이 갭 투자 뭐 방지한다 이런 거죠. 내가 비록 한 개만 들고 있어도 주택 한 개만 들고 있어도 거주를 안 하면 이거는 투기로 본다. 그래서 보유세를 강화하겠다. 세금을 이거를 왕창 물리겠다. 자 이런 기조가 있습니다. 기조가 있는데 이게 부산에도 영향이 있을까?
부산에 영향이 있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 방금 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펼쳐지는 그 각종 규제와 그 세금 폭탄과 이게 서울 중심입니다. 서울. 엄밀히 말하면 강남 중심이거든요. 여기를 지금 때려잡자 이런 기조가 큽니다. 만약에 비거주 주택 보유세를 강화한다 하면 금액으로 하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듭니다. 뭐 종부세 이거를 강화하겠다. 보유세라는 게 결국 아마 종부세를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겁니다. 종부세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면 과거에는 주택을 한 개만 들고 있으면 종부세가 그렇게 많이 뭐 폭탄을 맞았다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예, 한 개만 들고 있으면 아니었고 대신 여러 개 들고 있으면 종부세를 많이 내야 되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때도 얘기가 많이 나온 게 30억, 40억, 50억짜리 한 채랑 2억, 3억 이런 거 여러 채랑 비교를 하면 30억, 40억 한 채 들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부자고 훨씬 더 돈이 많은데 세금은 오히려 다주택자니까 싼 거 많이 들고 있는 게 많이 나온다. 이건 부당하지 않냐 이런 말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얘기 나오고 있는 게 금액으로 끊어야 된다. 금액으로 종부세 이거를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강남의 그 고가주택 그런 거에 대해서 종부세를 강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 부산은 그렇게 영향이 없죠. 제가 뭐 계속 얘기하지만 부산은 아직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규제 지역이 아니거든요. 과거에 역사적으로 보면 뭐 양도세 강화 그리고 보유세, 종부세 강화 이게 규제 지역 대상으로 강화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왜냐? 규제 지역이 많이 오르는 지역이고 정부 입장에서 보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여기 문제가 된다 하는 지역이 바로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잡아야지 쓸데없이 별로 안 오르는데 그런데 잡으면 안 된다 해서 이런 데만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핀셋 규제 이런 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부산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다. 뭐 이렇게 예측된다 말씀드리고 부산은 계속 규제 지역이 아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 그래서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데 또 드는 생각이 계속 오르면 그러면 뭐 할타님 말씀처럼 뭐 앞으로 계속 오른다. 상승장이 계속된다 하면 결국 규제가 들어오지 않을까. 과거에도 부산에 뭐 조정 대상 지역 처음에 해수동 묶였다가 그 다음에 해수동 남연진 묶였다가 그 다음에 거의 모든 구가 다 묶였는데 그게 또 반복되지 않냐. 역사는 항상 반복된다는데 또 오르면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예. 많이 오르면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크죠. 근데 명심하셔야 될 건 너무 많이 올라야 됩니다. 조금 오른다고 바로 규제 때리고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정말 많이 올라야 됩니다. 과거에 역사적으로 보면 왜 규제지역이 지정됐냐. 이거 사회 문제가 될 만큼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 상승장, 불장 경험해 보신 분들은 진짜 난리였거든요. 자고 일하면 몇천이 오르고 자고 일하면 몇천이 오르고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배배상 이런 것도 정말 많이 발생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많이 올라야 규제 지역이 된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너무 많이 오른다. 너무 많이 오르면 뭐 실전이든 어디든 난리가 날 겁니다. 막 로켓 쏘고 막 불꽃 터뜨리고 난리가 날 건데 그때 또 얘기 나오는 게 뭐 찌라시 이런 것도 많이 나올 겁니다. 예, 지금 찌라시 돌고 있다. 며칠부로 부산에 무슨 구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단다. 이런 찌라시도 많이 돌고 할 거거든요. 그런 찌라시가 계속 돈다. 결국 규제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죠. 그만큼 많이 오를 때입니다. 그러면 미리 팔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된다는 거. 근데 막상 그 상황이 되면 팔기 힘들다는 거. 예. 규제가 들어올까?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다. 지금 팔면 안 되겠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 왜 그러냐? 진짜 많이 오르거든요. 예. 내가 팔려고 하니까 또 올랐어. 그러면 사는 것보다 오히려 파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거 명심하시고, 자, 그런 세상이 오면, 엄청 불장이 오면, 파는 것도 한번 독한 마음 먹고, 파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이고, 질문이 2주택 이상에서 재개발, 매수 시 잔금 시점으로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나요? 라고 했는데 제가 밑에 답변을 단 게
추가 재개발 매수 시 중과 적용이 되나 구역에 따라 매물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 무조건 중과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예, 아까 첫 질문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구역 지정이 아직 안 된데 재개발 지역이 아닌데 아무 지역이 아닌데 이런 데는 공시가 2억 미만이면 중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구역에 따라 매물에 따라 다르다. 요거를 이제 답변을 드렸고 또 질문을 한 게 주택을 살려고 하는데 이게 잔금 시점으로 이게 중과가 결정되는지 계약 시점인지 이게 궁금하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금 우리가 주택 이게 언제 그러면 이 주택으로 볼 거냐? 계약은 상관이 없죠. 잔금 기준입니다. 잔금 또는 등기 접수된 날 등기가 접수됐다. 그러면 이거 등기 접수된 날이 내가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이 되는 거거든요.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게 잔금 쳐야 뭐 내 거 되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이게 바로 내 집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잔금을 치고 등기까지 접수해야 이게 완벽하게 내 집이 된다. 요거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간단한 질문이었죠. 간단한 질문이었습니다. 요렇게 질문을 또 했습니다. 질문을 했고 일반 영상에는 그렇게 질문이 많이 안 올라옵니다. 많이 안 올라오고 자, 왜 그러냐? 정말 열심히 공부하겠다. 이 재개발, 특히 부산부동산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아마 멤버십을 가입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멤버십에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최근에는 조금 뜸한데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멤버십에는 이렇게 활발하게 질문과 답변을 많이 하는데 일반에는 그렇게 질문이 많이 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굳이 멤버십까지는 필요 없다. 나는 그냥 가볍게 공부하고 싶다. 아직 내가 투자할 그런 자금이나 투자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다. 근데 그냥 꾸준히 그냥 가볍게 공부하고 싶다 하시면 일반 영상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일반 영상으로도 질문을 많이 하셔라. 요거를 말씀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